안녕하십니까. 동암TV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습관 4, 성성을 생각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개인적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무엇을 일을 하면서 생산성이란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생산성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 왜 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 이 생산성이 저하되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람 자체의 문제, 즉 내적 성품, 그 사람의 내적 성품, 구성원들의 내적 성품의 어떤 문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 사고방식 문제. 예를 들면 뭐 협동심이 부족하다, 뭐 이기적이고 비협력적이고 이런 거죠. 이럴 때는 이 상호 간의 신뢰가 별로 없게 됩니다. 이런 걸 놓고 적자 잔고 감정은행 계좌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감정은행 계좌, 신뢰 감정이죠. 그걸 은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은 그 신뢰 감정 은행의 그 계좌가 적자 상태가 되겠죠. 서로가 이기적이고 비협력적일 때.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면은 생산성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다음에는 시스템 문제입니다. 그 시스템이 협력적인 시스템인가 아니면 개인 간의 경쟁을 붙이는 그런 시스템인가에 따라서 이 생산성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생산적인, 생산이 높아가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는 6가지의 패러다임이 있다 하는 이 인간관계 패러다임을 우리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성성 패러다임, 성패 패러다임, 패성 패러다임, 패패 패러다임, 성 패러다임, 성성 아니면 무거래 패러다임 6가지 여러분 참고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성이라는 것은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성패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기는데 너는 졌다.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이기는, 상대방이 패해야 내가 이긴다 하는 이런 패러다임. 이런 6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경향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은 성패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이분법적 사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뭐 많으냐 적으냐 뭐 하는 이런 어떤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하지요. 이럴 때 이런 사고는 성패의 사고를 가져옵니다. 이럴 때는 원칙보다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에 기초해서 이 판단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사회 각종 이 시스템을 보면은 이런 경쟁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성패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 가정교육도 주로 비교해가지고 저 아이는 저만큼 성적이 좋은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이런 비교해서 아이를 교육하는 훈계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학교도 성적이라는 게 항상 그 서열이 정해져 있죠. 경쟁적입니다. 또 특히 운동 시합을 하려면 반드시 이기고 지고가 있습니다. 이 또래 집단에서도 상당히 권위적이에요. 그 또래와 뭔가 맞지 않으면 배타적으로 내뱉습니다. 이런 거 끝없이 경쟁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죠.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 조직 문화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특히 법률 소송의 문제는 반드시 이기고 지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끝없이 성패의 사고를 조장하는 이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겨야 된다.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올라서야 된다 하는 이런 성패적 사고가 대부분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면 최적의 선택은 뭐냐?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당연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이런 성성의 패러다임, 성성의 사고방식,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이 대부분 상호우전적입니다. 독불장군 없죠. 반드시 나를 돕고 내가 또 너를 돕고 서로 돕는 관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승리를 하려면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성 패러다임을 가질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성 패러다임이 못 될 때는 그만 자선의 선택은 뭐냐? 성성이 아니면 서로 거래가 없는 상태로 거의 이기려고 뒤범벅이 나고 싸움 박질이 나고 하기보다는 싸움 없이 무거래 이런 상태로 관계를 맺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성의 패러다임을 가지는 게 좋은데 이 성성의 어떤 합의를 가져오려면은 이 중요한 5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성의 내적 성품, 성성의 인간관계, 성성을 위한 합의, 성성의 시스템, 성성의 과정, 이러한 5단계, 이런 5단계가 성성을 위한 그런 것이어야 성성의 합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는 결국 대인관계에서 올바르게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리더해가는 대인관계 리더십의 5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성성의 내적 성품이라 하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성의 내적 성품은 성실성, 성숙도, 풍요의 심리, 이 3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3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내적 성품은 성성으로 갈 수 있는 내적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실성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하는 어떤 가치를 우리는 성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가치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습관 1, 2, 3 이것은 바로 이 자기가치, 성실성을 개발하는 그러한 습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이 배려와 용기, 남을 배려하고 또 나의 것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 용기의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걸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배려심이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 되죠. 또 상대방만 생각하고 내 생각은 전혀 표현할 줄 모른다면, 그런 용기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 또한 성숙한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 어떤 신념, 상대방이 감정, 신념을 배려하면서 나의 감정과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 배려와 용기, 이것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풍요의 심리, 이 반대는 부족의 심리. 뭔가 네가 가지면 나는 못 가져 하는 이런 심리, 이런 부족의 심리입니다.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심리가 풍요의 심리예요. 자,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알고 보면은 풍요의 어떤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항상 부족한 것 같지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질 수 없지만은 지금 A를 가질 수 없지만은 A 대신에 B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꼭 A만 가져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B를 가짐으로 해서 A를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올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를 우리는 풍요의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제3의 대안이 있다. 지금 내가 A를 못 가지지만은 그 대신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 넉넉한 그런 마음, 이런 걸 풍요의 심리라고 합니다. 이런 풍요의 심리가 있을 때, 성실성, 성숙도, 이 풍요의 심리가 있을 때, 이런 내적 성품이 있을 때 우리는 성성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성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또 보면은 상대방과 나와의 인간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문제예요. 그 신뢰 문제를 감정은행 계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은행 계좌를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좌를 설치했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신뢰를 평소에 많이 심어줬다. 내 신뢰가 많이 높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면 신뢰의 계좌가 높다. 감정의 계좌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인간관계일 때는 반드시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도 그럴 때 상대방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은 바로 성성의 인간관계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음에는 세 번째가 성성의 합의입니다. 합의. 이거는 어떤 우리가 생산적인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것을 약속한 걸 이행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러한 상호작용, 생산을 위한 이러한 상호작용. 거기엔 5요소가 있는데 이 5요소에 합의를 하는 것, 이걸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뭐 성성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성과를 우리는 내보자 라고 첫 번째 기대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실행을 하자, 실행 지침을 또 서로가 같이 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이런 걸 우리는 쓸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 그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성성을 이끌어보자 하는 가용자원 문제, 그리고 책무 문제. 가령 예를 들어서 중간 평가를 한다면 언제쯤 이런 중간 평가를 해보자. 뭐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뭐 해야 할 어떤 책무를 정해두는 거. 그리고 이것을 결과 성과를 냈을 때에 손해는 어떻고 결과는 어떻고 이익은 어떻고 하는 그 결과를 미리 또 이제 정해 두는 거죠. 자, 이러한 5가지의 이 요소는 우리가 서로가 성성의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합의 사항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성의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성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겁니다. 끝없이 경쟁을 붙여놓고 서로가 성성해라,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놓고 서로 성성을 해라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놓고 성성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직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성성의 시스템을 조성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다음에는 성성의 과정입니다. 성성의 이 협상에 도달을 하려면 이런 4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사람들은 내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잖아요. 성성을 위해서는 상대방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핵심 쟁점이 뭐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상대방 입장,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아주 객관적인 기준으로 너도 이득이 되고 나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그게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거. 너의 입장, 나의 입장을 서로 입장을 생각하면 이 쌍방이 이득을 객관적인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딱 분리시키고, 그리고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핵심 쟁점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결과가 그러면 우리 둘이가 서로 완전 수용 가능한 방안인지 그걸 결정을 이제 합니다. 그래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를 내기 위한 네 번째 단계로서 어떤 그 대안을
다음에 찾아야 되죠. 자, 이러한 과정,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성성을 위한 과정이다. 자, 이렇게 이 5가지의 이 과정은 바로 성성을 위한 5가지의 단계들이다, 요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 성성을 위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9장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것도 성성을 위한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